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이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온이 영하 2도에서 1도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이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좀 쌀쌀합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서부 지방이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오늘 좀 을씨년스러운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중요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주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현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중앙동 백인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도내 이슈도 점검하도록 하죠. 11월 1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0곳이 소멸위기 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해서 개발한 K지방소멸 지수를 토대로 지방소멸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전국의 228개 시군구 가운데 59곳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지역별로 강원 지역은 10곳이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 중도개발공사 대신 갚아야 될 2,050억 원의 보증채무 상환 자금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해서 강원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자금 시장의 불안에 대한 책임론을 수습하기 위해선 조속한 채무 상환과 도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지만 추경 예산안에 의결권을 진 도의회는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서 오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늘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국 별도 시험장 수용 인원을 총 12,884명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이 금리가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급냉하고 있다. 많이들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흐름이 아직은 괜찮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좀 상황이 어떤지 오늘 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 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뭐 거래도 많이 줄고 또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많이 어렵다. 그런데 그래도 원주 지역만큼은 아직은 괜찮다 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는 원주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현상 그대로. 예, 네. 그 현상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요. 현재에서 느끼기에 좀 어떤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가격도 예를 들면 매매 금액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지금은 처음 시작은 전국적인 영향에서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금액도 내려가고 거래량은 뭐 매매 금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매수자들이 뭐 저 사기가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그게 많기 때문에 거래 자체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그 물건을 사겠다라는 분들이 더 많을 때는 매도 우위라고 그러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매도자가 물건을 더 팔겠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을 때는 매수 우위라고 하는데 지금 한마디로 매도 우위다. 아니요, 완전 매수 우위. 그러니까 매수 우위다. 예. 매수자들 마음대로 이 어떤 시장의 흐름이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완전한 매수 우위 시장입니다. 물건이 많이 쌓여 있습니까? 네. 많이 쌓였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지금 내놓으신 분들은 급매가 아니면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요. 아하.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인데 예. 이거를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급매로 내놓기는 쉽지가 않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기보다는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사실 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주 지역도 최근에 2, 3년 동안에 네. 뭐 대폭 특히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보다는 지금 가격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때보다는 더 높은 가격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19년도랑 2000년도 비교를 하면 네. 지금은 거래 금액도 당연히 더 높고요. 예. 거래량도 19년에 비하면은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지만 2000년에 비해서 뭐 이제 거래량이 좀 줄었다 이런 뜻이고요. 예. 금액으로 볼 때는 18년, 19년에 비하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이제 공급이 또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올해 아파트 분양이 원 지역이 굉장히 많았죠. 또 분양 네. 예정인 것도 있고요. 현재 네, 몇 가구 네. 정도가 분양이 된 거죠? 지금 분양은 올 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올 초에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뭐 8,000만 세대 정도 얘기를 많으면 해줬잖아요. 만 세대까지 네, 가능하다고 네. 이야기했었습니다만. 네, 예. 네. 근데 지금 시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유성 한례들 외에는 네. 롯데밖에는 지금 뭐 들어온 게 없어서 예. 지금 예정됐던 동문이라든가 이편항 같은 경우는 올해를 넘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올해 롯데까지 합쳐서요. 방곡동에 예, 예. 한 6천 가구 정도가 올해 분양이 된 건가요? 예, 그렇죠. 6천 가구 정도. 근데 예, 예, 문제는 네. 뭐 좀 잠깐 연기된 곳들도 어차피 내년 계속해서 또 이제 분양은 어차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해야 됩니다. 이거 예,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네. 신규 아파트가 원주에 1년에 한 2,000에서 2,500가구 정도 적정량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정도가 맞나요? 이 인구조 대비를 하면 예. 딱 적정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인데 예. 지금 계속 매물이 어쨌든 공급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또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훨씬 우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분양된 것만 보더라도 한 3년치 이 적정 수요량이 이미 채워졌다라고 이제 네, 볼 수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내년에 더 이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겠고요. 네. 아니 미분양 아파트가 뭐 최근에 분양했던 아파트 이제 두 곳이 현장에 있습니다만은 1,00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당연히 뭐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거 밝히기를 좀 꺼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분양 건설 회사에서도 자꾸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미루기는 힘들거든요. 또 그렇죠. 그것도. 예. 네. 또 이제 사업 계획을 짜고 또 토지까지 매입을 하고 있으면 또 그런 네, 또 네, 비용도 그 계속해서 상황이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사업은 언제고 간에 시기가 문제이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예. 네. 부동산이 계속해서 고점을 찍을 때 회장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러다가 네. 지금 하락세가 오면은 좀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난처한 일을 많이 겪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예상이 좀 맞은 것 같고요. 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던 지역에서 작년이었거든요. 그게 급등했던 시점이. 예. 그때 전세 계약 들어가신 분이 전부 다 내년에 만기예요. 예. 근데 그 금액을 지금 이 현상으로 가면 그 금액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전세 가격도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갔어요? 그 매매가에 맞춰서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은 저 같은 경우 제가 있는 단지에서만 해도 기본 지금 4천, 5천 정도 내렸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도 지금 손님이 없고 예전에는 빈집이 없었어요. 전세가. 예. 지금 빈집이 저희 단지도 지금 2군데 있고요. 어허.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그렇게 급등하게 오른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데 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전세 들어가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세가 지금 1억 5천 올랐다는 겁니까? 아니요. 매매가 금액이, 작년에 외지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매매 금액이 거의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경우. 근데 그때 전세를
새로 신규로 전세로 들어가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분들이 내년에 만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작년에 전세 금액이 지금 매매 금액보다 더 높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좀 우려하는 것이 네. 깡통 전세라고 하죠. 네, 정말 그렇죠, 이제 그 임대 그 전세 자금을 제대로 이제 집주인이 네.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을 때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그게 발생할 가능성도 현재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작년에 급등했던 지역에 들어갔던 전세자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이 그 당시에 미처 그 금액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고 네. 그 사람들이 그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전세권 설정하고 들어가신 분도 많으세요. 네. 근데 전세권은 알다시피 그 보증금을 다 보존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임의 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를 넣을 수 바로 있다는 경매에 이제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차이인 거죠. 예. 네. 근데 그래서 내년에 금액이 지금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이 계속된다면 내년에 만기 돌아오시는 전세자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전세보다 좀 월세를 더 선호한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주변에서도 전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되게 저금리로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세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고 그러다 보면 월세랑 큰 차이도 없는 데다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을 살 때 DSR에 연관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쪽하고 상관이 없는 월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근데 월세를 해도 그래요. 뭐 가령 전세가 2억 정도라고 이제 했을 때 뭐 그게 일반적인 어떤 규모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이자가 금리가 네. 뭐 7%, 뭐 8%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7%만 잡는다 하더라도 2억이면은 1년에 1,400,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실제 실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많이 갈 텐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대출금 이자보다는 뭐 관련이 없는 월세로 옮기는 경우도 많고 또 월세 금액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주도 네. 뭐 금리가 오르는데 금리 네. 이하로 또 월세를 이제 산정해서 또 이제 임대료를 산정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보통은 자기들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 내고 그 금액에서 자기 수익을 가지고 가는 건데 네. 그 수익이 안 나올 만큼의 뭐 금리까지는 아니니까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또 본인들도 지금 경제 사정이 뭐 수요 공급을 맞아야 되는 거니까 본인들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우리가 정반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분위기가 하여튼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급변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예, 이게 참 웃으면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상황이 네. 워낙 정반대가 되니까 네.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저희가 당황돼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지역별로 또 편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 네. 무실동은 좀 늘었고요. 네. 지정면 기업 도시가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지역 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던 지역이 네. 지역 도시랑 혁신 도시 위주로 금액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투자자들이 왔던 데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나치게 오른 곳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제 지인분도 거기 지금 1년째 집을 못 팔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욕심을 버리고 금매로 해라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고요. 예. 아마 지역도시, 혁신도시 쪽에 그러니까 작년에 금액이 많이 올랐던 곳에서는 앞으로도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만약에 사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네. 아마 기준이 2019년도일 것이고요. 네, 2019년도, 2020년도요. 네. 지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작년 아니면 최소한 그렇죠. 올해 초 정도로 이제 기준으로 이제 하실 네,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균형이 맞춰줘야 되겠네요. 그 갭이 진짜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이분 말도 맞고 저분 말도 맞아요. 근데 그 갭이라는 게 기본 뭐 5천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점이 몇 네. 년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사는 사람, 네, 파는 사람 맞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금리가 네. 당분간
뭐 네. 언제까지라 우리가 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또 미국의 그 금리와 또 연계돼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맞습니다. 예, 예. 아무튼 당분간은 더 오를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뭐 내년 초까지는 계속 오른다고 뭐 예. 8%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좀 당분간은 좀 움츠려야 될 시기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그 미국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겨울이 오고 있다. 정말 뭐 지금 11월 중순 정말 날짜도 뭐 날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네.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예. 내년 봄쯤에 네.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 지회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시민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원도심 활성화 또 중앙동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자리였는데요. 오늘 그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시민 참여 토의가 진행되었었는데 먼저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어제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백인의 프로포즈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시민 참여 원탁 회의인데요. 중앙동과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대학생부터 중앙동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전통시장 상인들, 중앙동 통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자리했습니다. 중앙동은 지난 2019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총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데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론장의 기회가 마련이 된 겁니다. 네. 자,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 일단 도시재생 사업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중앙동은 이제 본격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경관 개선 사업과 문화 공유 플랫폼 사업이 진행되고요. 곧 주민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제 있었던 시민 100인 원탁 토론 회의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류이나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소수만 또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민분들께서도 이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해 그 주민들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그런 교육에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원탁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2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2시간가량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10명씩 나눠서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눴는데요. 모든 테이블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중앙동의 주차 문제였습니다. 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중앙동에 공원을 마련하는 것과 축제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제안이었는데요. 또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서 젊은 층 유입을 늘리고 밤에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를 개선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앞으로 중앙동 발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백인 원탁회의에 참여한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중앙동의 문화거리에 불이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는 돈이 5천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한겨울에 손님들 오지도 않는 그 야심한 밤에 반짝반짝 빛내다가 실제로 많이 올 수 있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없애버려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교 단톡방에서 여기 토론회 그 공지가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고 뭔가 원주에서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막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
정말 어르신부터 또 어린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던가요? 네, 곧 주변 경관 개선 프로그램으로 이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강원 가면까지 보기 좋고 단정한 모습으로 변할 예정이고요. 또 어제 원탁회의에서 오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나눌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중앙동이 원주의 옛날 동네라는 인식을 벗어서 다시 활기차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오간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원주롭다 홈페이지나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의 SNS를 참고하시면 중앙동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인구 소멸 지역 좀 이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좀 젊은층이 줄고 나중에는 좀 이 소멸 위기까지 있다. 많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데이터화해서 이런 분석관도 자료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상황 많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강원도의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인구 증감률, 1인당 GRDP, 총사업체 대비 지식산업 비율 등 6개 지표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고 전국 228개 시군구를 조사한 결과 소멸 위기 지역은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10곳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방소멸 관련 지표는 기존에도 많이 있었지만 K지방소멸지수는 청년 인구를 유치, 보유할 수 있는 지역의 첨단 산업 경쟁력까지 측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계 출산율 등 자연적 요인 대신 인구 유출이란 사회적 요인에 주목했습니다. 네, 강원도가 18개 시군인데 이 중에 10곳이 포함되었어요. 절반이 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네, K지방 소멸지수가 0.5 미만인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에서 9개의 지역이 해당됐는데 강원도 내에서는 고성군이 포함됐습니다. 고성군은 전국에서 6번째로 소멸 위기가 심각했습니다. K지방 소멸지수가 0.5에서 0.75 미만인 소멸 우려 지역은 전국 50개 지역이 해당됐는데 이 중 9곳이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소멸 위기 정도가 심각한 지역 순으로 화천, 정선, 평창, 양구, 삼척, 영월, 태백, 인제, 양양 등이었습니다. 동해, 속초, 홍천, 횡성, 철원은 소멸 위기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소멸 선제 대응 지역에 해당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역균형 발전,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K지방 소멸지수에 기반해 단계별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는 현행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지만 소멸위기 지역은 기업 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정말 아이 낳기가 어렵지 않고 또 아이를 키우는데 용이하고 교육 문제가 제일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이게 결합되어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정부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수도권 집중 또 이제 지역에서도 좀 원주나 춘천, 강릉 등 좀 이렇게 또 이런 또 지역말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현상. 이 부분 좀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좀 다음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죠 원주에서 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 출범식이 열렸어요. 지금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지난 14일 원주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 출범식에서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의료팀이 응급상황에 놓이게 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연을 펼쳤고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백송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장은 이번에 시작하는 진료 지원 플랫폼은 응급상황 대비는 물론 불필요한 진료를 줄여
환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진료 지원 플랫폼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나노 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주도해 1년여에 걸쳐 구축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87억 원을 투입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원주에서 또 이제 기독병원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네, 전국 최초로 원주에서 시범 운영하는 이 플랫폼은 건보공단 앱을 통해 과거 진료 기록이나 건강검진 내역 등 환자의 정보를 통합 연계, 병원 진료 시 개인의 맞춤형 진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골든타임 내 처리가 급한 응급환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노인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은 도내 병원은 물론이고 또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기대대로 강원도민의 또 전 국민의 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길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11월 15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